안녕하십니까, 이정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네, 항상 제 옆에 조 작가님 나와 계시고요. 네. 이번 주도 분단 이슈 파헤치기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는데 네.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과 그쵸.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이거 보셨죠? 네, 봤어요. 네.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뉴스들 중에서 네, 여기 좀 네. 화두이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남북 하나 재단에서도 설문조사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링크 받았습니다. 네, 저도 링크를 다 받았는데 아마 다 링크를 보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뭐 새로운 날을 또 만들고 어떤 변화를 하려나 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아직 그 명칭은 제정되지 않았는데 현재 의견 수렴 단계이고 네. 저희를 위한 날이잖아요. 기대가 되세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날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굳이 필요한가? 아니면 네. 어떻게 바뀔까? 등등 기대 등등. 네. 일단 저는 사실 반반이에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의견들이 이제 팽팽하게 갈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필요하다는 사람도 네. 있고 굳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데, 또 이게 뭐든지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장점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역사나 또는 상황이나 또는 앞으로 우리가 북한 인권을 고려해서 이런 다양한 생각을 봤을 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네, 하기는 네.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대는 되시는군요. 기대반. 네, 네. 사실 저는 제 주위에 그 탈북민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큰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첫째 관심이 없다. 네네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이왕 제정되면은 그 북한 이탈 주민,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과 또 이 통일을 위해서 잘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탈북민의 날이 제정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1년 중 하루를 탈북민의 날로 정할 경우에는 네네. 다양한 탈북민들에 대한 이런 행사라든가 뭐 이벤트 또는 뭐 어떤 뭐 정책 퍼포먼스라든가 또는 이런 날을 계기로 한 번 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슈에 대해서 환기하고 또 상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조금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인권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인권과 이 탈북민은 사실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탈북민의 날을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또는 이제 해법을 찾는 이런 계기의 날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초반에 얘기하셨던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이유가 없겠네요. 듣고 보니까 되게 장점이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장점도 많은데 또 단점이라는 게 있죠. 왜냐면 항상,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이 존재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탈북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산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 탈북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이런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호명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위치나 이런 이미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탈북민의 날을 만들 경우에는 나를 위한 날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를 위한 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굳이 내가 탈북민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닌데 그냥 대한민국 그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건데 나에게 탈북자라는 그 정체성을 국가적인 날로 딱 명시를 박아놓고 정체성을 계속 심어준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끊어낼 수 없는 라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여러 다양한 사람도 있잖아요. 탈북에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고 당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전체 비율을 보면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살아가는데 편해요. 저도 초반에는 숨겼습니다. 그렇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아직 그 성숙하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북해에서 왔다는 걸 굳이 뭐 알릴 필요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로서 자꾸 정체성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는 분단의 희생자구나. 네, 우리는 어떠한 이런 정체성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죠. 예, 또 장점으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계속 상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듣고 보니까 그 통합의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계속 언급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나 등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논의할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니까. 근데 또 통합의 차원에서 보자면 굳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까지 제정해서 구별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다문화 사회로 좀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조선족 인구가 지금 80만이 되는데 조선족의 날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또 뭐 다문화인들도 많은데 다문화 가족들도 많고 탈북민들보다 더 많거든요. 인구로 보면. 아마 다문화에 대한 관련된 행사는 있을 겁니다. 행사는 많죠. 탈북민들도 행사는 지금도 많아요. 근데 특정한 그 그룹을 위한 날을 제정하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이런 소수자들이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그룹핑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이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 이탈 주민의 날보다는 차라리 북한 인권의 날을 만들면은 그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그 북한 인권 주간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인권 주간이랑은 또 다르죠. 북한 인권 주간이 있고 통일 주간도 있어요. 그러면요. 한번 명칭에 대해 얘기해 보죠. 그 설문조사 링크 받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 탈북민의 날과 북한 이탈 주민의 날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던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둘 다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굳이 날짜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북한 인권의 날로 만들라. 대안을 아예 그냥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굳이 밸런스 게임 차원에서 선택을 한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대안을 제시하고요. 북한 이탈 주민의 날보다는 북한 인권의 날로 정하면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그 아젠다나 주제도들도 동시에 가져가면서 우리가 또 국제적으로도 이슈를 넓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북한 인권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의 날만 하면 북한 이탈 주민은 한국에만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외에는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한국만의 어떤 이벤트가 된단 말이죠. 근데 북한 인권의 날이라고 해놓으면은 미국 같은 나라 또는 뭐 영국, 독일 어느 나라든 북한 인권은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의 날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 인권을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고 또 거기 안에는 탈북민들도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날을 통해서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 메인 무대에 나와서 다양한 우리의 이 아젠다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저는 더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에서 북한 인권의 날로 명칭을 바꾸기를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도 대안을 말씀하시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아예 한민족의 날. 한민족의 날. 좋은데 이게 약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데 사실 각 국가마다 그런 날이 다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 한민족 통일 차원에서 북한 인권 차원에서 또 한반도 차원에서도 되게 익숙한 의미가 있는 그 단어인데 아예 그냥 북한 이탈 주민 날보다는 한민족 같이 그냥 축하하자. 다문화 출신 사람들은 거기 끼나요? 다 한민족이죠. 한민족. 모두가 한반도에 살기 때문에 한민족. 그러면요. 차라리 한반도인의 날 이런 거? 전 좋아요. 그것도 뭐 괜찮고요. 왜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지금 분단 이슈 파헤치기인데 이 얘기한 이유가 분단이 해소돼가지고 한반도 정말 한반도에 살아보자 이걸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영어 명칭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은 이 디펙터 데이 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미 근데 디펙터가 뭐냐면은 뭐 탈당자, 배반자, 맞아요. 탈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냥 레퓨지 쓰면 안 되나? 난민? 저도 중요한 포인트라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디펙터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뭐 레퓨지라고도 하고 또는 네. 이스케이피라고도 맞습니다. 하는데 네.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의미에서 네. 또 우리가 고민을 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려면 영어 단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중요하죠. 예. 국제사회에서도 디펙터는 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레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써요. 난민이라고. 근데 이스케이피는 그것도 좀 이제 탈출한 사람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일상적인 개념으로서 저는 레퓨지가 맞다. 왜냐면 우리가 이 북한 이탈 주민이 난민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가장 지금 핵심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계속 탈북을 할 때 또 중국에서 이렇게 북송되어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계속 중국에게 난민으로 인정하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에서 안 하고 있는 거고 또 한국에서도 엄밀하게 따지면 난민의 인정이 안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차라리 레퓨지가 낫다. 예. 그렇죠. 네. 그 난민 지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복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특히 외교에서 그 난민 지위 인정해 달라라고 하면서 또 난민이라는 의미의 레퓨지 쓰지 않고 또 디펙터 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적절한 비교인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한국 정부가 예를 들면은 일본 정부의 그 독도 영유권 주장, 그 역사 왜곡을 비판하면서 지도에는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면서 또 그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면서 동해를 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네. 많이 하죠. 저는 이게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민주의 인정해줘야 된다. 가고 싶은 국가에 가게 해야 된다 하면서 레퓨지는 쓰지 않고 디펙터. 네. 저는 뭐 레퓨지로 해서 네. 앞으로 우리가 영어로도 우리 계속 국제사회에 우리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레퓨지로 썼으면 좋겠다. 네. 좋네요 그렇게. 좋습니다. 하는 거. 네. 그럼 날짜는요? 그렇잖아요.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네. 어쨌든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되든 북한 인권의 날이 되든 근데 일단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 의견들이 있던데. 네, 제가 먼저 설명해 네. 줄게요. 네. 일단 옵션 중에 1월 13일, 7월 14일, 그리고 9월 27일 나와 있는데 네. 1월 13일 같은 경우는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날이고요. 7월 14일이 해당 법이 시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9월 27일이 이 해당 법을 이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이 설립된 날입니다. 어떤 게 좋아요? 일단 저도 쭉 찾아보니까 네. 진짜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북한 이탈 주민 그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막 수요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이 된다고 전제했을 때 네네. 그때는 그나마 적절한 게 뭐 북한 이탈 주민 재정법이 제정된 날? 제정된 날, 그 날이 그나마 적절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보다는 북한 인권의 날이 차라리 낫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북한 인권 법이 제정되거나 아니면 네. 또 다른 날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관계자분들께서 이 네. 방송을 보시면 네. 조 작가님의 의견을 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탈북민의 날 제정이 논의되는 이유가 일단 그 탈북민의 정착과 또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 이런 목적이 목적을 위해서 역할을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단순히 제정되는 거 말고 네, 뭐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만든다고 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이 좋아지거나 그쵸. 북한 인권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뭐든 어떻게 네. 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그 후속 대책으로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이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어쨌든 소수자들은 사각지대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더 섬세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을 테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런 정착 지원 이런 것들은 기존 법률 안에서 또 기존 정책들 안에서 다듬어가면 돼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북한 인권이 북한 인권이라는 게 뭐죠? 이게 우리 북한 인권 하면 되게 추상적인데 사실은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어야 하는 게 북한 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위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날 제정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이나 삶이 개선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예, 영향을 후속 대책과 후속 정책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영향을 미치려면은 좀 어떤 이벤트가 필요할까요? 네. 이벤트 저 정책 내지는 네. 네. 뭐 이벤트는 워낙 많은데 저는 일단 정책이 필요한데 정책에는 사실은 국정 기조예요. 국정 기조가 제일 중요하고 국정 기조 하에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 정책이 나온단 말이죠. 대안이 나오고 저는 국정 기조가 우리가 북한 인권을 계속 이야기하되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제적인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북한 정권이랑은 계속 이렇게 가끔은 네. 대결도 하고 네. 가끔은 대화도 해야 되고 교류도 그렇죠. 해야 되죠. 네. 이게 우리가 어떻게든 관여하지 않으면요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북한 정권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화를 북한 정권이랑 해야 돼요. 북한 주민들이랑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정 기조를 우리가 조금 우리가 남과 북에 지금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칙과 이런 상식 하에서 그런 절대적 기준을 만들되 대신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또 교류를 통해서 우리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는다라는 기조 하에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그들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너희가 안 바뀌면 우린 절대 안 돼. 아무것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쌀 한 톨도 안 도와주겠다 그랬거든요. 이런 기조 하에서는 우리가 북한 인권을 아무리 백날 외쳐봤자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를 어떻게든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질문 드린 이유가 그 답변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이런 뭔가 통일과 탈북민의 정착을 위한 그 이벤트가 정치와 같이 소비되면은 해결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 재정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북한을 비판했거든요. 북한을 비판하면서 이 날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를 비판하는데 탈북민들을 이용하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분노가 더 세시죠. 뭐 그렇겠죠. 더 세지면은 탈북민의 탈북 그게 더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사실 완벽하게 분리는 어렵겠지만 정말 이런 행사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뭐 그것도 좀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이렇게 정치 메시지에 제일 앞에 노출시키는 게 과연 미래에 발생하게 될 탈북민들의 길을 막는 게 아닐지 또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이라든가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우리가 막는 게 아닌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치열하게 해야 돼요. 네. 우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과연 필요하기도 한데 공론화가 필요하기도 한데 국정기조 제1의 원칙이 되는 게 과연 미래의 탈북민들을 위한 것이 될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기조 뭐 넘버원이 되면 좋죠. 근데 그걸 정치화 가능한 분리해서 해야 된다.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죠. 좋지만 동시에 우리가 투 트랙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사실 북한 정권도 압박을 하고 또 그렇죠. 동시에 인도적인 그 문제를 위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항상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방법과 그 실효성을 위해서 가능한 좀 분리해서 얘기하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짧게만 정리하면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는 것들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차단하는 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걱정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한번 좀 더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왕 제정되는 거 잘 그 목적에 맞게 잘 기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제정이 된다면은 저는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다. 행사에 참여할 겁니까? 초대하면 제가 가죠. 근데 초대를 안 하면은 제가 뭐 어떻게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를 위한 날인데 초대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